효율성에 대한 얘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구조의 중요성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옛날 생각은 집이라는 개념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비가 새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자연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대 건축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기원전 2200년 정도,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보다 한 4200년 전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건축 구조의 중요성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건축업자가 어떤 사람을 위해 집을 지었을 경우에 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아서 집이 무너져서 그 집주인이 죽으면 그 건축업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만약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건축업자의 아들도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집주인은 노예가 죽으면 건축업자는 똑같은 가치의 노예를 집주인에게 바쳐야 한다. 건축업자가 집주인의 재산인 건물을 무너지게 했다면 건축업자는 무너지게 한 만큼 다시 지어 놓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았기 때문이며, 건축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 지어 넣어야 한다. 다 물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지어진 건축 구조가 조건에 맞지 않게 지었을 때에는 건축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 조건에 맞게 보강해야 된다. 뭐 지금도 비슷한 얘기죠. 지금도 사실 사고가 건물이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인 시대인 현재에도 건물이 문제가 생기면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 시공한 사람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엄격한 규정들이 사실 옛날 고대 시대의 어떤 법적인 규정이 지금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사람을 그 일을 일으키게 한 원인을 제공한 건축업자가 사형, 그 아들이나 그 노예가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건축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이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시간이 흘러온 지금도 시간과 공간적인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구조의 효율성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근데 경제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적게 들인다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는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죠? 사실 돈을 적게 들이는 건 좋습니다만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품질이 나쁜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죠? 좋은 일은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도 좋은 품질을 가지는 최고의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경제성을 효율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의 효율성은 특정한 하중 전달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구조에 요구되는 재료의 크기와 무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료, 그죠? 적절한 재료를 사용해서 적절한 부재 크기,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관계되는 겁니다. 부재가 적절한 크기를 가지면 무게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죠? 어떠한 재료를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중의 종류에 따른 구조의 형태, 그죠? 하중이 어떤 하중이냐, 바람이냐, 지진이냐, 눈이냐, 뭐 이런 하중에 따라서 구조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구조 부재의 단면과 재축 방향, 이걸 길이 방향이라 했습니다. 이게 길이 방향.
길이 방향. 길이 방향의 형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부재의 단면, 구조의 효율성은 구조부재의 단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 사각형이냐, 원형이냐, 삼각형이냐, 뭐 다각형이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길이 방향의 형상, 길이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부재의 적절한 배치에 의해서, 배치의 간격, 그죠? 높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조의 효율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앞선 시간에 복습하면서 쭉 얘기했던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건축은 절제된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콘크리트, 철,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비용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또 생산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은 절제된 자원, 재료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건물의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서 재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그렇지만 최상의 기능을 가진 공간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최상의 기능을 가진 공간을 안정된 구조 형태 위에서 안전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상의 방법으로 구조 부재를 배치한 후에 이미지를 형상화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이것을 건축이다라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 디자인의 효율성, 단순성과 건축의 창조성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 위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어떤 과정을 보면 건축 설계를 하고 그거를 구조 검토, 구조 해석을 하고 구조 결과를 가지고 다시 건축 설계에 반영시켜서 최종적으로 도면을 완성해서 그것을 시공자가 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자는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편리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게 하는 것이 건축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의 시작, 결과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한데 구조 디자인은 효율성을 가지고 단순성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 동시에 건축의 창조성과 또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창조성이 있을 때 위에 있는 이 아름다움도 결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선이라든가 평면 구성이라든가 인면 구성이라든가 동선은 물론 수직 수평 동선 다 포함하는 것일 거고 그러한 것에서의 어떠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구조 디자인도 효율성과 단순성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구조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효율성 중심으로 해서 힘을 어떻게 제어하고 분배시키고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즉 구조 시스템이 그죠? 우리가 이제 구조 역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조 시스템적인 어떠한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구조 디자인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조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이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있긴 한데 제가 좀 미리 땡겨가지고 구조 시스템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3학년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구조 디자인 플러스 이 컴퓨터 이 시뮬레이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뭐 테클라라든가 마이다스라든가 랩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 구조 시스템 그 중간고사 이후에 좀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습으로 좀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동시에 3학년에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좀 실무적인 얘기들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나 배경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조 시스템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구조 디자인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추가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의 형상에 의한 힘의 분배를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중을 받을 때 축력이 있었고, 그죠? 전단력이 있었고, 쉼 모멘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이라는 이 네 가지 힘이 사실 크게 작용합니다. 건물에는. 축력은 이제 압축력하고,
인장력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러한 힘들이 건물에 작용하게 되면은 건물이 이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인데 좀 어떤 힘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충력을 주로 받는 구조물이 휠 모멘트를 주로 받는 구조물보다 구조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충력을 받는 대표적인 구조물은 기둥이고 휠 모멘트를 주로 받는 대표적인 구조물은 보예요. 그럼 기둥과 보는 어느 것이 효율이 좋으냐라고 한다면 기둥이 이제 구조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림으로 좀 비교를 해봅시다. 연직 하중을 받는 곡면제입니다. 아치라든가 볼트. 볼트는 이제 아치가 교차됐을 때 볼트 구조가 되는 거죠. 돔 구조. 아치 구조가 360도 연속되면 이제 돔 구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아치나 볼트나 돔 구조는 이 충력이 지배적이 돼요. 그러니까 충력을 주로 받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통형 아치인데 마치 터널 형태죠, 그죠? 이걸 통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해져 있다, 길게. 그래서 이런 통형 아치가 있는데 아치 밑에 이제 버팀이 이렇게 지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이 검은색 이게 하중입니다. 이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아치는 원래 여기 지금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가운데는 가라앉고 바깥에는 벌어지면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그 힘이 충력이라는 겁니다. 네, 비슷한 개념으로 만약에 이렇게 아치에게 곡면으로 이렇게 휘어진 곡면 상태가 아니라 직선 또는 평면대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슬라브의 개념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휜 모멘트가 지배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처럼 평면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처짐이 발생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얘를 결국 이렇게 휘어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형상에 의해서 힘이 분배가 되는 것은 이렇게 형상을 아치 형태로 이렇게 휘은 상태로 위로 볼록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충력을 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냥 휘지 않고 평평하게 평면지로 만들게 되면 휜 모멘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재료를 어떤 형상에 의해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힘을 주로 받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충력을 받는 구조물이 휜 모멘트를 받는 구조물보다 구조 효율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힘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봅시다. 이렇게 연직하중을 받는 보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런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휜 모멘트가 지배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보는 휜제이기 때문에 휜제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물이 이 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연직하중을 똑같이 받는데 트러스 구조물이에요. 이 트러스 구조물은 모든 부재가 충력을 주로 받는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러스 삼각형 요소로 만들어진 이 트러스 구조물이 이렇게 연직하중을 받았을 때 이 힘과 충력을 비교해 보면 이거를 우리가 부재력 선도라고 했었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부재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부재력 선도를 얘기했습니다. 액셜 펄스 다이어그램, 시어 펄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부재력 선도를 그려보면 휜은 이렇게 휜 모멘트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 트러스는 충력 선도가 이게 전부 다 충력이에요. 아랫부분은 인장력을 받을 거고 윗부분은 압축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대각선 이 사제는 압축력과 인장력을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트러스는 모든 부재가 충력을 주로 받는 상태가 되고, 이 보는 모든 부재가 힘을 받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부재가 충력을 주로 받느냐, 힘 모멘트를 주로 받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은 이게 좋은 거죠. 효율이 이게 좋으니까 트러스 구조물은 일반 단일 보보다도 훨씬 스팬이 넓은
이 장스팬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휨에 대한 저항 성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충격을 주로 받으니까. 이런 것을 응용한 것이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휨제가 보가 주로 휨 모멘트를 받으니까 구조 효율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현수 개념으로 만들어요. 현수보. 이렇게 현수보 매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로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케이블은 충격을 받게 되니까 잡아당겨지니까 얘를 버티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비렌딜 트러스, 이런 걸 비렌딜 트러스라고 그래요. 본대 볼을 이렇게 더 확장시켜서 트러스 형태로 만들었지만, 트러스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요소가 되어 있지만 삼각형 되지 않고 마치 사다리를 옆으로 누여진 모양처럼 생긴 이런 거를 비렌딜 트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중을 받았을 때 휨도 있고 충력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물론 현수보도 마찬가지로 휨도 있고 충력도 있습니다만은 휨에 비해서 충력을 더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충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서 구조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 배열, 부재 형상, 그 다음에 부재 배치, 그 다음에 부재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3차원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부재의 배열을 조정해서 힘의 흐름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즉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런 일방향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부재가 이렇게 단일 부재죠. 이렇게 부재가 여러 개가 연속되어 있어요. 1번, 2번, 3, 4, 5, 6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긴 이런 폭이 좁고 두께가 얇은 또 긴 이러한 부재가 서로 연속되어서 시공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단일 부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이 방향으로만, 그죠? 그래서 이게 X방향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니까 선이 일방향으로 흘러가죠. 선제에서는. 이게 선제의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방향으로 힘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기본 모듈이 이거야. 이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속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힘이 X방향, Y방향 두 방향으로 힘이 흘러가게 됩니다. 즉 면제인 경우는, 이거는 면제인 경우는, 그러니까 선제는 대표적으로 이게 보가 되는 거고 면제는 슬래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힘이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이 한 방향보다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구조 효율이 좋겠죠. 그죠? 이거는 가우디가 설계한 어떤 성당의 내부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리브가 있습니다. 리브가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죠? 방사형 배치는 결국은 이 방향으로 힘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힘이 어떤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힘의 어떤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거고, 분산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훨씬 더 큰 힘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합 방식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접합 방식. 우리가 건축 구조물은 뭐 기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둥이 있어야 되고, 보가 있어야 되고, 슬래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부재와 부재가 서로 연결돼야 되니까 연결점을 접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접합하는 그 점을 절점이라고 그랬죠. 이 절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강절점하고 또 뭐예요? 활절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강절점은 고정되어서 반응하는 거고, 활절점은 회전이 가능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절점이 있는데, 그 절점, 즉 접합부는 부재에 생기는 휨, 전단, 충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기둥의 힘이 보로 전달되거나 혹은 보에 받는 힘이 기둥으로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핀 접합을 했다. 휨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여기는 전부 다 강접합입니다. 강접합이에요. 강접합이라는 얘기는 기둥과 보가 일체화가 되었다. 하나로 반응, 즉 거동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빗금쳐 있는 이런 부분이 휨 모멘트예요.
힘 모멘트가 이쪽에 보의 힘 모멘트가 기둥으로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됩니다. 힘 모멘트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핀, 요걸 힌지라 그러죠. 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활절점이 되겠죠. 그죠? 활절점이 되게 되면은 보에 발생한 이 힘 모멘트가 기둥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 위에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 보면 돼요. 강절점이냐 황절점에 따라서 모멘트의 분포도 달라지지만 보에 발생한 힘 모멘트가 기둥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굉장히 힘을 받지 않으니까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의 중간에 이렇게 핀 접합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멘트 분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포를 보세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강절점에서는 이렇게 모멘트가 전달되기도 했지만, 그죠? 똑같이 전달되지만 세 번째 그림은 가운데 핀을 설치했고 여기는 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핀은 왼쪽 부재와 오른쪽 부재에 모멘트 전달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멘트가 제로가 돼. 0이잖아요. 모멘트가 이렇게 오다가 0 다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단부 끝부분의 모멘트는 굉장히 커졌죠. 그죠? 왜냐면은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면은 서로 길게 연결되어서 힘을 이 큰 것이 나누어서 가지니까 모멘트가 좀 적어지겠지만 여기서는 분절시켰기 때문에 반씩 반씩해서 힘을 크게 견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멘트가 커지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림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접합부의 크기가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 접합부 이 부분을 이렇게 헌치가 됐다 그래요. 헌치란 얘기는 헌치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HUN입니다. 헌치가 됐다는 얘기는 부재의 사이즈를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도 이렇게 있게 되면 헌치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데 옛날에 이제 설계 기술 재료의 성능이 좀 떨어지고 설계 기술이 좀 낮을 때에는 원래 보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사지게 한 그런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헌치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멘트를 여기서 크게 받으니까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는 거죠. 여기가 힌지가 되니까 모멘트가 안 받으니까 이쪽에서 다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접합 방식에 의해서 힘의 분배, 즉 여기서는 핀 접합, 즉 힌지 접합이 될 수 있는데 핀 접합일 경우에는 휘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합 방식, 지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번 같은 경우는 라멘 구조인데 주각이 고정되어 있어.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각이라는 것은 기둥이 기초와 만나는 이 부분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휘 모멘트가 이렇게 되고 충력, 변형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하중을 받으니까 변형이 이렇게 나겠죠. 그죠?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고 휘 모멘트가 결과적으로 지배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별로 재미가 없는 상태가 되고 B번 같은 경우는 아치 구조예요. 아치 구조인데 주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아치는 충력 저항하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 단면이 커야 됩니다. 여기가 힘모면 충력이 커지니까 기초가 굉장히 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치 구조인데 C번은 주각이 핀이에요. 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핀으로 되어 있으면은 기초의 휘 모멘트가 여기 부분이 휘 모멘트가 0이 되잖아. 그 핀에서는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치 정부의 힘 모멘트, 아치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힘 모멘트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변형이 이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힌지 아치, 3 힌지라는 여기는 힌지가 여기 하나, 둘, 여기 세 개, 1, 둘, 세 개가 있어서 3 힌지라고 합니다. 3 힌지 아치예요. 그리고 주각은 핀으로 되어 있어요. 핀 모멘트는 커졌지만 부재의 구성 요소가 확실해졌어요. 나눠짐으로 인해 가지고 변형이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워털러 스테이션하고 영국의
그 워털루 역입니다. 역. 굉장히 큰 그 환승역인데 여기에 그 철도 지붕, 그죠? 철로 지붕을 보게 되면 이게 3인치 아치 구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3인치 아치의 대표적인 구조물로 소개하는 이러한 구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의 피라미드적인 특성을 살린 힘의 분배 나오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구조 디자인에서 힘의 분배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힘을 어떻게 분배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부재의 어떤 형상, 그죠? 그 다음에 배치, 배열에 따라서 부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떠한 형상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접합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접합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분배 방식, 분배 과정이라든가 분배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뒷부분 이어서 계속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